안녕하세요. 람미나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무척이나 뒤숭숭하고 있습니다. 국내 코스피나 코스닥의 경우 공매도가 재개가 되자마자 외인들은 국내 증시에서 돈을 빼는 모습을 보여주며 3% 하락을 보여주었으며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우에서도 트럼프의 관세 이슈, AI 버블론, 엔캐리 트레이드 이러한 불확실성 요소들이 전부 복합적으로 존재를 하게 되어버리면서 급등하고 전고점을 뚫어버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급락을 경험하고 있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갑작스럽게 경제에 있어서 증시에 있어서 좋은 뷰를 보았던 전문가들이나 여러 기관들은 포지션을 변경하면서 하루아침에 다른 분위기를 띠고 있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주식 하락을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라뮤나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으며 제가 이번부터 유료 댓글 서비스와 구독 서비스 등 후원도 시작을 하게 되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라뮤나에게 커피라도 사주고 싶으시다면 꼭 부탁드리고 말이죠. 그러면 지루하지 않도록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시점에서 주식이 하락이 시작이 되었다. 경기 둔화 혹은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되었다. 금융위기, 대공황 이러한 것이 일어났다면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것을 알기 전 우리 같은 일반인 혹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경제 전문가들이나 기관들의 경우에도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면 그것을 바로 피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즉 대응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이 찾아오게 되어 경기가 침체가 되어 주식이 폭락을 하고 그렇다면 이 불안감 고조가 되는 이 상황에서 더 많은 공포를 느끼면서 손절을 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지금 현 상황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자본주의의 원리, 원칙 등을 한번 되새겨보고 시대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게 되어버리니 버틴다면 오른다는 인식을 머릿속에 꽉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하락을 해도 주식을 계속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나중에는 이러한 것들이 득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본주의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며 즉 인플레이션을 이해할 필요가 있게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대, 자본주의 시대가 아니었을 때에도 경제가 국가가 돌아가는 시장의 원리는 바로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여 인플레이션을 금리로 올리면서 잡아야 하는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린이나 경제를 잘 모르다가 코로나 이후에 주식을 접하고 경제를 접하였다면 돈을 무척이나 많이 풀어버리면서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것이 더 위험한 시대에 살게 되었고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무서운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한다는 정부와 정책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살게 되었으니 인플레이션은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인플레이션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일으켜야 한다는 것으로 인식을 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물가가 오르는 것을 뜻하지만 이렇게 물가가 오르게 된다면 우리 같은 소비를 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물가가 오르는 거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물가가 오르기 전에 사야 한다고 인식이 생기게 되고 이것은 바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소비가 활성화가 되어버린다면 그 소비에 있어서 물건을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 물건을 만드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돈을 벌게 되어버립니다. 기업이 돈을 번다는 것과 소비자들의 소비가 활성화하게 되어버린다는 것은 결국 기업들이 물건을 더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어버린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업은 고용을 해서 물건을 더 만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계속되어 버린다면 고용은 증가하게 되며 고용된 사람들은 임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임금을 또 살아가면서 소비를 하게 되어 이러한 것들이 인플레이션의 선순환이 되어 버립니다. 또 기업들은 돈을 벌면 그 돈을 세금으로 나라에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경제가 살아나는 원리가 자본주의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지만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그냥 놔둔다면 소비자들은 알아서 소비를 하면서 경제가 잘 돌아가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비자들, 즉 우리 같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살아가면서 소비를 점점 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며 나중을 위해서 절약도 하게 되어버리고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하고 투기를 하면서 돈을 엉뚱한 데 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는 국가는 내수시장에 돈이 돌지 않게 되어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결국 경제라는 것, 자본시장이라는 것이 수요와 공급으로 일어나는 것인데 소비가 줄어들게 되어버리면 물건이 안 팔리게 되어버리면서 물건의 가격은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게 바로 디플레이션이죠. 이러한 디플레이션이 오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게 될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기업들은 감축을 하여 고용을 해고하게 되고 그러면 해고된 사람들은 임금을 덜 받고 그러면 또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이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러한 늪에 빠져버리면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물가가 오르지도 않고 임금도 오르지도 않으니 경제가 망했다고 표현할 정도까지 있기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고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여기에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지금과 같은 인플레이션 말입니다. 즉 인간은 심리적으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것에 대한 연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갑작스러운 상황이 찾아오게 되어버리면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중립금리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또 들어보았을 법한 2%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2%로 맞추자 이러한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즉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야 하기는 하는데 2%대로 일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높으면 사람이 물가 상승을 체감하게 되어버리면서 또 소비를 둔화하게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2%의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기 위하여 정부는 금리도 높이고 낮추고 이러한 것을 반복하면서 돈을 풀고 줄이고 이러한 것을 하면서 경제를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만약 2%의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3%, 4%까지 물가가 갑자기 팍 올랐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같은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물가가 확 올랐으니 그것을 살 수가 있을까요? 바로 소비가 위축이 딱 되는 것입니다. 예민하기 때문이죠. 또 이 2%의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기 위해서 나라는 돈을 얼마나 많이 풀어야 할까요? 매년 2%의 물가 상승을 시키기 위하여 이전 대비하여 8%, 10%의 돈을 더 풀어야 합니다. 왜 2% 인플레이션인데 2%만 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인간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에게 소비를 하라고 돈을 주는데 금리를 낮추는데 복지금을 주는데 우리는 그 소비를 하라고 준 돈을 절약하기도 하고 투자도 하고 투기도 하면서 엉뚱한 데 쓰기 때문에 돈을 더 쥐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버리니 결국 엉뚱한 돈이 발생하게 되고 그 돈이 흐르는 곳은 바로 주식이나 부동산, 금, 비트코인 이러한 자산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을 해지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영상의 주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주식을 하락하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야? 이게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이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이해해야 하며 자본주의를 이해를 했다면 주식이라는 자산은 하락을 하여도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식이라는 게 결국 기업의 가치이며 기업이 잘 살아야 나라가 잘 살게 되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기업을 살리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게 되며 이뿐만이 아니라 주식이라는 것, 부동산이라는 것 이러한 자산들의 가치가 올라갈수록 그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소비를 더 많이 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버립니다. 주식이 1% 오를 때 0.2% 소비가 더 활성화가 되는 것, 부동산이 1% 오를 때 0.6% 정도 소비가 더 활성화가 되는 것, 이러한 것들 말이죠. 즉 우리가 소비가 잘 되어야지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고
또 국가의 신용이라는 것이 성장성이 있어야 투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것인데 그 성장성을 알려주는 게 GDP, 경제 성장률이며 이 경제 성장률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나라의 소비가 얼마나 잘 일어나는지, 투자를 얼마나 잘하는지, 수출은 또 얼마나 잘하는지를 더하여 수입을 얼마나 하는지를 뺀 것을 수치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경제는 살아나는 것이고 투자라는 것은 결국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나라가 더 성장을 하는 것이고 수출이라는 것도 결국 마찬가지가 되어버리니까 경제라는 것을 잘 살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이런 것을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산이라는 것은 결국 정부에서 방어해야 하는 것이 되고 그러면서 채권을 발행하면서 회사채도 사고 돈을 풀면서 제발 그 기업 물건 좀 사줘 나라에서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이해를 했다면 주가가 하락을 했더라도 망하는 기업이 아닌 튼튼한 기업이라면 결국 정부에서 기사회생도 할 수 있는 것이며 돈을 풀어서 우리 같은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사라, 주식을 사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버린다면 결국 주식이라는 것, 부동산이라는 것 이러한 자산들은 결국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자본주의 원리라는 것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만약 이해를 했다면 결국은 하락을 했을 때 그 기업의 주식을 더 살 수 있을까? 저렴할 때 사면 오를 수 있을까? 이런 확신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며 어떤 사람이 이게 좋다 해서 매수를 한 주식은 하락을 했을 경우 그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손절을 하고 버틸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식을 사더라도 본인이 신경을 쓰고 본인이 직접 왜 사야 하는지 이유와 근거를 만들면서 투자하는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말을 할 게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해지라는 개념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식 같은 자산이 과거에 비했을 경우 항상 우상향을 했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여 주식에만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주식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주식에만 투자를 하면 말이죠. 현금으로 추가 매수를 하는 정도가 다고 말이죠. 하지만 포트폴리오를 구상을 하면서 만약 이 주식이 떨어졌다면 이 주식은 오를 거야.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러한 것, 해지라는 것을 습관하면서 익히게 되어버린다면 지금과 같은 장에서도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하면서 좋은 투자의 방향성과 앞으로의 투자를 더 재밌고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많이 없을 것입니다. 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투자라는 것과 투기라는 것은 결국 같은 이치이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종이지폐, 원화나 달러 이러한 종이지폐의 가치는 계속 절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자산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것은 어쩔 수 없이 평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틀을 잘 잡고 차근차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즉 급등주, 모멘텀 이러한 것들보다는 펀더멘탈을 배우고 리밸런싱을 배우고 해지를 배우면서 시작을 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